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할 때 소련은 뭐 했지? 2차 세계대전 당시에 일본 편에 선 적이 있습니다. 2차 세계대전, 추축국, 전범국, 패전국의 이미지를 버고요. 새로운 냉전 시대의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었음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참전을 결정했죠. 결국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요, 그리스 그리고 1+1으로 튀르키예까지 대규모 원조 프로그램을 선언을 합니다.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가 창립될 때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영색 중립국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냥 벨기에랑 룩셈부르크가 창립해온 거기에 이름을 올립니다. 두강생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저는 그 한국 현대사를 잘 다루지 않아요. 저 같은 얼치기가 다르게 한국 현대사는 정말 복잡하기도 하고 이게 조금만 들어갔다 하면은 현재의 어떤 정치 그리고 현재의 정치 지형과도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만큼 굉장히 예민한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두강생 여러분과 정말 좋은 일을 한번 해보고 싶어서 6.25 전쟁 관련된 영상을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참고로요, 지금 PPL 중입니다. PPL 불편하신 분들은 넘어가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정말 알아야 할, 잊지 말아야 할 이야기, 그리고 반드시 알아야 할 후원 활동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92세 노인이 기어카를 끌고 가고 있습니다. 집 안팎에 쓰레기 등이 쌓여서 악취가 진동을 하고 2024년에도 공용 화장실을 사용해야 하죠. 그런데 이분이 의대를 나오셨어요. 의과대학 1학년이야. 광주 의과대학 1학년을 다니다가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전선에 나섰습니다. 의대를 나오고 한국 전쟁의 영웅이 됐지만 생계 때문에 다시 공부를 이어가기 어려워서 현재 안타까운 생활을 하고 계시죠. 그러나 정말 다행히 이 소식이 한국의 인프레시라는 기업에 알려지고 기업은 직접 찾아가서 후원금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다른 참전용사분들께도 매월 식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그 참전용사님께서 하신 말씀이 저를 좀 찡하게 하더라고요. 그저 행복하게 살았으면 합니다. 인프레시는 국내외의 참전용사들을 위해서 주거환경 개선, 의료지원, 생활지원 등등 다양한 형태의 도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최근 인프레시에서는요, 태극기 키링도 출시를 했는데요. 한국전쟁 당시에 참전용사들이 남긴 서명 태극기를 그대로 재현하는 거라고 합니다. 특히 광주 학도병들이 참전 의지를 담아 새긴 태극기를 바탕으로 제작돼서 조국에 대한 열정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 키링의 수익금 일부가 참전용사분들에게 전달이 돼서 후원활동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더욱 의미가 깊다고 하네요. 열면은 후원인증 카드가 이렇게 오고요. 그리고 저는 이 디자인이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흑백 배경으로 태극기 빨간색, 파란색이 안에 들어가 있고 그리고 이 안에 서명들이 쫙 이렇게 있는 요게 전 제일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실제로 요거를 좀 달고 다니려고요. 디자인도 이쁘고 참 이게 뜻깊기도 해서요. 정말 많은 분들이 아셔서 정말 도움이 좀 널리 퍼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요 태극기 키링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요, 고정 댓글에서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전화 주문도 가능하니까 관심 있는 분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가슴이 뜨거우셨다면은 지금부터 앞으로는 머리가 좀 차가워지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한국전쟁은요, 기네스북에 오르기도 한 전쟁입니다. Most countries to support an ally in war. 역대 전쟁 중에 가장 많은 나라가 하나의 나라, 단 하나의 나라를 지원했던 전쟁이다 라는 뜻이겠죠. 6.25 전쟁이 발발하자마자 한국 정부는요, 미국 트루먼 행정부에 원조를 요청했고요. 그리고 미국의 국무장관 에치스는 유엔에 연락을 해서 유엔의 안전보장이사에 긴급회의를 요청합니다. 1950년 6월 25일, 그러니까 발발 당일에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82호 결의안에서 북한군 철수를 요구하고요. 그리고 연이어 결의했던 83호, 84호 결의안에서는 남한 지원을 위해서 유엔군을 파병하겠다라고 결정을 합니다. 정말 속전속결이죠. 그 덕분에 많은 나라들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드는 질문은 어떻게 가장 많은 나라가 이 한국을, 대한민국을 지원하게 됐을까? 그리고 왜 이 기록은 깨지지 않을까? 보통 이제 이런 생각은 잘 안 해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왜, Y에 초점을 두고 6.25 전쟁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엔군이 참전을 결정할 때 소련은 뭐 했지?
UN 국제연합에는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임이사국이 존재합니다. 뭐 미국, 영국, 프랑스, 소련, 러시아 그리고 중국. 이 5개 나라 중에 한 곳이라도 거부권을 행사하면요 솔직히 유엔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런데 유엔군이 참전을 결의할 때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뭐 하고 있었을까요? 소련은요 1950년 1월부터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기 전부터 유엔 안보리 자체를 회의 자체를 보이콧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25 전쟁이 발발하기 1년 전인 1949년에 중국에서는 장제스가 이끄는 국민당과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당이 내전을 벌여요. 이제 그걸 국공내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국공내전에서 마오쩌둥의 중화인민공화국 중공이 승리를 하는데 소련은 상임이사국의 중국 자리 있잖아요. 이게 원래는 장제스의 중화민국 대만이 갖고 있었는데 이 자리를 중화인민공화국 마오쩌둥의 중공이 대신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서방 국가들이 이걸 받아들여주지를 않으니까 1950년 1월부터 회의를 아예 참석을 안 하고 계속 버팅인 겁니다. 그리고 내심 소련은요 자기들이 회의를 안 나가면 회의 자체가 좀 파토날 것 같다라는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에서 다른 나라들은 이거 그냥 기권이야 라고 간주를 해버려서 유엔군의 한국전쟁 참전이 결정이 됩니다. 이렇게 위기의식을 느낀 소련도요 8월부터 부랴부랴 회의에 참석을 해요. 결국에는 1951년 1월 31일 90호 결의안에서 아예 한국전쟁을 안건에서 제외시켜버립니다. 어찌됐든 유엔군은 6.25 전쟁에 참전을 하기로 해요. 그래서 미국을 포함한 16개 나라가 전투병을 파병을 하고 그리고 서독, 이탈리아 등 6개 나라가 의료를 지원하고요. 그리고 재정 지원, 물자 지원 한 나라만 39개 나라가 됩니다. 그럼 여기서 퀴즈. 미국 다음으로 파병을 결정한 나라는 어디였을까요? 바로 태국입니다. 희한한 건요. 이때 우리나라랑 태국이랑 외교 관계도 없었어요. 그런데 왜 태국이? 이 부분은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2차 세계대전 당시에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는 태평양 전쟁이었죠. 요때 한창일 때 태국이 일본 편에 선 적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태국은 중립 외교를 꾸준히 지켜오긴 했어요. 그런데 일본 세력이 점차 커지니까는 1941년에 일본이랑 동맹조약을 맺고 1942년 초에는 아예 영국이랑 미국한테 선전포고까지 합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 말기에 본인들도 뭔가 쎄함을 느꼈는지 이 연합국과의 관계를 계속 개선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미국을 제외한 다른 연합국들이라든지 뭐 서방 국가들은 계속 의심의 눈치로 보는 거죠. 친일 국가 아니야? 추축국, 전범국, 일본 친구 아니야? 그런데 이때 태국한테 기회가 옵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벌어진다고? 그런데 유엔군이 다 같이 참전하기로 했다고? 태국은 빠르게 참전을 결정하고 미국의 반공 정책과 함께합니다. 그리고 과거의 친일 경력을 열심히 지우려고 노력을 합니다. 결국 태국은요 한국 전쟁 이후에 미국의 많은 원조를 받게 돼요.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은 이렇게 추축국이죠. 이탈리아랑 독일, 그러니까 당시 서독입니다. 얘들이 UN 비회원국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UN 회원국도 아니에요. 가입도 거절당한 상황이었어요. 그런데도 의료 지원을 자처합니다. 2차 세계대전, 추축국, 전범국, 패전국의 이미지를 벗고요. 새로운 냉전 시대의 자유세계의 일원이 되었음을, 제1세계의 일원이 되었음을 강조하려고 이렇게 참전을 결정한 거죠.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덧붙이면요. 이 영상은요, 참전국들의 세계 평화 수호 의지를 깎아내리려고 폄하하려고 만든 영상이 아닙니다. 참전국들의 당시의 상황, 그리고 당시의 역사와 지정학, 냉전을 살펴보려고 만든 영상입니다. 사실 태국이 정말 큰 힘이 되기는 했어요. 당시에 이제 소련이랑 중국은 이런 식으로 선전선동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서구 제국주의 국가들만 남한을 지원한다. 그런데 태국이 빠르게 참전 의사를 밝히면서 소련과 중국의 이 선전선동이 논파당해버린 겁니다. 그리고요, 태국은 육군, 해군, 공군을 모두 파견한 8개 나라 중에 하나예요. 특히 이제 태국이 활약을 한 게요, 전쟁 말기에 폭찹 피엘, 그러니까 폭찹 고지 전쟁 탈전 때인데요. 이때 이제 중공군이랑 맞닥뜨렸는데 중공군이 300명 전사할 때 태국군 전사자가 한 25명 정도밖에 안 되는 정말 엄청난 교환비를 보이면서 활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투 때문에 태국군은 리틀 타이거, 작은 호랑이라는 별명도 얻습니다. 그리고 태국군은요, 미군 다음으로 한국이 오래 주둔한 군대예요. 1972년까지 22년, 무려 22년 동안 한국에 주둔하면서 한국의 전후복구 사업에도 기여를 합니다.
물론 여기에도 이게 이유가 조금 있긴 해요. 뒷이야기가. 당시 유엔군이 한국에 주둔을 하고 있었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야 이게 말만 유엔군이지 그냥 전부 미국군 아니야? 라고 또 선전선동을 할까봐 미국의 우방국이었던 태국군도 1970년대까지 남아 있었던 요런 뒷이야기가 있는데 요 이야기는 이제 우리만의 비밀로 간직해 보시죠. 철천지 원수였던 나라가 6.25 전쟁에서 원팀이 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리스랑 튀르키예인데요. 한국과 일본이 같은 편으로 참전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니죠. 그것보다 그리스랑 튀르키예는 더 역사적인 앙금이 깊고 진합니다. 동로마 제국 시절 동지중해를 호령하던 그리스인들은요. 오스만 제국이 등장하고 한 14세기, 15세기부터 튀르크인들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초 오스만 제국이 쇠퇴할 무렵에 독립전쟁, 몇 년 동안의 독립전쟁을 거쳐서 오스만 제국에게 독립을 합니다. 이후에도요, 발칸 전쟁, 제1차 세계대전, 그리스, 튀르키예 전쟁 등등을 통해서 그리스랑 튀르키예 정말 꾸준하게 싸워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불구대천이라고 그러죠. 같은 하늘을 함께 질 수 없는 철천지 원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두 나라가 한국 전쟁에 파병을 했다. 당시 발칸반도의 지정학에 큰 변화가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 이야기에 앞서서 사실 그리스는 참전할 만해요. 왜냐하면 그리스가 사실 우리나라 선배님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6.25 전쟁을 얘들은 거쳤어요. 그러니까 그리스가 1944년부터요, 두 차례 내전을 겪습니다. 여기는 이제 그리스 왕실과 연립정부, 약간의 우파 정부죠. 그리고 그리스 공산당, 좌파 정부입니다. 근데 그 뒤에는 영국과 미국 때 발칸의 공산 국가들 있지 않습니까? 유고, 알바니아, 불가리아 등등의 대리전 형태를 띄었죠. 그리스 내전은 1949년 10월 정부군의 승리로 끝이 납니다. 그리고 그리스 독립전쟁, 발칸전쟁, 제1차 세계대전, 그리스 튀르키예 전쟁, 제2차 세계대전 등등, 그리스 내전까지 100년 넘게 계속 전쟁을 벌인 그리스는 사실 다른 나라에 파병할 형편이 안 됐습니다. 하지만 발칸반도 전역이 공산화되는 와중에 영국과 미국의 도움으로 내전에 승리하고 가까스로 공산화를 피한 방공국가 그리스가 내전 종료 8개월 만에 6.25 전쟁이 터지니까 기꺼이 군대를 파병하기로 합니다. 그런데요, 지금부터는 시야를 조금 넓게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 튀르키예가 한국 전쟁에 참전한 이유가 무엇일까가 궁금하시다면은 요 지도를 보시면은 이제 답이 나옵니다. 사실 여기 지도에는 안 보이는데요. 튀르키예 북동쪽에는 소련의 구성국인 카프카스 3국이 있습니다. 조지아,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그러니까 그리스와 튀르키예는요, 소련과 동유럽의 공산권 국가들한테 포위가 되어 있는 형국이에요. 그리고 서유럽 나라들이랑은요, 아드리아해 바다만 있을 뿐이지 지리적으로 좀 분리되어 있잖아요. 발칸반도가 전부 다 공산화됐으니까.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과 서방 국가들의 보호가 간절한 상황이었다.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미국 주도의 군사동맹인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의 가입이 철시를 했습니다. 튀르키예는 정치권과 군부의 반대에도 아드나 멘데레스 총리의 결단으로 미국, 영국, 캐나다 다음으로 많은 병력을 한국에 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튀르키예가 우리랑 혈맹 국가가 된 겁니다. 유라시아 대륙 반대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전으로 폐허가 된 그리스도요, 약 5,000명의 병력을 보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전쟁에 참여한 그리스와 튀르키예는 1952년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에 가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다르게 보면은 그리스랑 튀르키예가 미국에 진 빚을 갚은 거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사실 미국이 유럽에 본격적으로 지원한 계기가 그리스 때문이에요. 이게 갑자기 무슨 소리냐? 그리스 내전이 한창일 때요, 그리스 정부를 이제 뒤에서 측면 지원하던 영국이 갑자기 두 손을 다 놔버립니다. 야, 나 더는 지원 못하겠어. 이게 2차 대전 때문에 영국이 거덜이 났죠. 그런데 그때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식민지가 전부 다 분쟁에서 인도, 파키스탄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1947년 2월 영국 정부가 미국한테요, 야, 그리스 내전에 더 지원 못하겠다. 할 거면 좀 니들이 해달라. 라고 통보를 합니다. 결국 미국의 해리 트루먼 대통령은요, 그리스 그리고 1+1으로 튀르키예까지 대규모 원조 프로그램을 선언을 합니다. 이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이에요. 이후에 미국은요, 방공국가면 무조건 지원해줄게라는 마셜 플랜, 그리고 유럽은 내가 군사동맹으로 확실하게 지켜줄게라는 나토 등을 추진하면서 냉전에 대비하죠.
이렇게 트루먼 독트린의 당사자, 트루먼 독트린의 수혜자였던 그리스와 튀르키예가 반공 전쟁이 나도 다름이 없었던 6.25 전쟁에 나 참전 못하겠는데? 라고 말하기에는 발을 빼기에는 조금 힘들었을 겁니다. 서유럽에 있는 벨기에, 룩셈부르크도요. 이 그리스 튀르키예랑 상황은 다르지만 느끼는 감정은 비슷했을 거라고 봅니다. 프랑스와 독일 사이에 있던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요. 제1차 세계대전 때 너무 시달렸어요. 특히 1차 대전 때 벨기에는 거의 최고의 격전지였습니다. 나라가 아주 그냥 엉망이 됐죠. 그런데 벨기에, 룩셈부르크는요. 스위스, 오스트리아처럼 영세 중립국을 아예 포기해버리고 그냥 나토에 가입해버립니다. 1949년 북대서양조약기구인 나토가 창립될 때 예상외로 벨기에랑 룩셈부르크가 창립회원국 한 12개 나라가 있을 텐데 거기에 이름을 올립니다. 아니 그 제일 센 친구랑 내가 한 편이 되는데 설마 나를 누가 또 치겠어? 하지만 친구가 되는 건 공짜가 아니죠. 6.25 전쟁이 발발했을 때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군대를 한창 창설하는 단계였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 벨기에, 룩셈부르크뿐만이 아니라 서유럽의 방위를 책임지고 있던 미국이 참전을 종용하면서 벨기에와 룩셈부르크는 부대를 같이 편성해서 참전을 합니다. 그게 벨기에 룩셈부르크 대대고 룩셈부르크가 소규모의 군대를 많이 보냈다. 이런 이야기는 들어보셨을 텐데 이 전체적인 맥락은 많이 안 들어보셨을 겁니다. 모든 사건, 모든 결정에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 참전국들이 참전한 모두 전부는 아닐 겁니다. 나라의 젊은이들을 전쟁터로 사지로 보내는 거는 정말 큰 결단이기 때문에 제가 이 영상을 만든 이유는요. 많은 나라들이 한국전쟁에 참전한 데에는 각국의 각자의 사정이 다 있었다. 그리고 한국전쟁과 냉전은 한반도에서만 들끓었던 것이 아니라 전 세계에서 각각의 다른 형태로 다 벌어지고 있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나라 말고도요. 참 많은 나라들이 참전을 했습니다. 수많은 식민지를 거느리고 있었다. 특히 아시아의 식민지가 많았던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는 한국전쟁에서 어떠한 속내를 가지고 있었는지 그리고 한국전쟁에 참전은 하고 싶었는데 거절당한 나라는 또 어디 있을지 그리고 6.25 전쟁의 참전 용사들은 마냥 행복한 미래를 보냈을지 등등의 이야기도 한번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편을 원하신다면요. 솔직히 이번에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 보세요, 두 번 보세요 필요 없습니다. 인프레쉬의 참전 용사 후원 사업에 적극적으로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참여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수선생이었습니다.